안녕하세요.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여수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하는 지인의 농장을 견학한 후기를 올릴까 합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황칠나무는 동아시아의 온화한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두릅 나무과의 식물입니다. 과거에는 덴드로파낙스 모르비퍼라는 학명으로도 알려졌으나 현재는 다른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황칠라고 불리는 전통 칠기 기술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로 나무의 표피에 상처를 내어 나오는 노란색 진액을 수집하여 사용합니다. 이 진액은 전통적으로 금속, 가죽, 나무 등 다양한 소재의 도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황칠은 특히 백제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당과 송나라 시대 문헌에는 백제의 세계섬에서 6월에 황칠을 채취하여 물건에 칠하면 금빛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특히 고대 백제 왕실에서는 이 황칠을 갑옷이나 궁궐의 장식물 등에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은 미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백제의 미학적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칠기 기술이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 계속해서 선호되었으며 황칠은 어이와 옥자의 장식, 고급 부채 제작 등에도 사용되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황칠을 바른 부채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더욱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황칠나무의 칠기 기술이 다시 복원되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황칠나무 수액을 이용한 스텔스 도료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황칠나무의 수액이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특성이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황칠나무는 약용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황칠을 사용한 가축의 전염병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에는 일부 의약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황칠나무가 지닌 다양한 화학적 성분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칠나무와 그 수액은 전통적인 칠기 기술에서부터 현대의약품, 심지어는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그 가치와 유용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무가 갖는 독특하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소중한 자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황칠나무, 특히 그 잎과 수액은 한약재로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황칠나무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활용해 왔으며 현대 연구에서도 그 효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산화, 항염, 면역 조절, 항암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1. 항산화 효과. 황칠나무의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항염 효과. 염증은 많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황칠나무는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황칠나무 수액이나 잎 추출물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면역 조절 효과. 황칠나무 추출물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약화된 상태를 조절하여 각종 감염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4. 항암 효과. 일부 연구에서는 황칠나무 추출물이 특정 유형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의 증식을 방해하거나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5. 심혈관 질환에 대한 효과. 황칠나무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뇌 건강 및 기능 개선. 황칠나무 추출물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황칠나무의 사용은 전문가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적합성을 고려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약재의 경우 과용이나 잘못된 사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황칠나무의 잎, 수액, 심지어 나무 자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식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황칠나무차. 황칠나무 잎을 말려서 차로 만드는 것은 가장 간편한 활용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린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일반 차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어 건강 음료로 좋습니다. 2. 황칠나무 수액. 황칠나무 수액은 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액체로 다양한 건강 음료나 요리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액은 단맛이 있어 음료나 요리의 자연적인 감미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액을 그대로 섭취하거나 스무디에 첨가해 마실 수도 있습니다. 3. 요리 재료. 황칠나무의 어린 잎을 샐러드에 넣거나 가볍게 볶아서 반찬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잎은 독특한 향과 쓴맛이 있어 다양한 요리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4. 추출물. 황칠나무에서 추출한 분말이나 액상 형태의 추출물을 다양한 요리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무디, 죽 혹은 다양한 베이킹 제품에 넣어 영양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황칠나무 식초. 황칠나무로 만든 식초는 드레싱이나 마리네이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식초는 독특한 맛과 향을 요리에 더하면서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합니다. 황칠나무를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황칠나무나 그 부산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모든 건강 식품과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특히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황칠나무를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황칠나무를 식용으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여러분께 제공하며 여러분의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